5분만 주십시오. 못 고치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걸레를 든 경비원의 오만한 제안에 모두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5분 뒤 죽어있던 수억 원대 벤츠 엔진이 맹수처럼 포효하며 살아났습니다. 기적을 지켜보던 강한희 회장은 경비원의 낡은 렌치에 새겨진 문구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실종된 자신의 유일한 정비고수가 쓰던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취급받던 경비원이 재벌 그룹의 운명을 손에 쥐게 된 기막힌 사연.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명장의 뜨거운 반격이 지금 펼쳐집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습한 기운이 내려앉은 거대한 주상복합 빌딩의 지하 4층 주차장은 사계절 내내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환기구가 돌아가는 소음 사이로 매캐한 매연 냄새와 타이어 타는 냄새가 뒤섞인 이곳은 화려한 지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보안 경비 제복을 입은 박성길이 낡은 걸레와 세정제를 든 채 묵묵히 주차장 통로를 걸었습니다. 박성길은 지나가는 고가 외제차들의 엔진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박성길이 바닥에 고인 물기를 닦아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 차는 타이밍 벨트가 곧 끊어지겠구먼. 쇠 긁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아. 박성길은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보안 캡 모자를 이마 깊숙이 눌렀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자동차 엔진의 심장이라 불리며 업계를 호령했던 박성길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허리 굽은 노인 경비원에 불과했습니다. 박성길이 바닥을 기어다니며 외제차 아래의 누유 상태를 살피자 저 멀리서 동료 경비원인 최 씨가 낄낄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최 씨가 담배를 입에 물며 박성길에게 소리쳤습니다. 박 씨, 또 남의 차 밑바닥은 왜 들여다보고 있어? 그러다 차 주인한테 변태 취급이나 당하려고 그래. 박성길은 대답 대신 걸레로 바닥의 기름때를 거칠게 문질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경비원 이 씨가 최 씨의 어깨를 치며 거들었습니다. 최 선배님, 내버려 두세요. 저 노인네 또 노망난 거라니까요. 비싼 차만 보면 환장을 하잖아요. 자기 팔자에 저런 차 타볼 일이나 있겠어요? 최 씨가 침을 뱉으며 박성길의 어깨를 발로 툭 쳤습니다. 박 씨, 정신 차려. 오늘 지하 4층 구석구석 다 닦아놔. 관리소장이 너 일 안 한다고 지랄지랄하더라. 괜히 나까지 욕먹이지 말고 얼른 움직여. 박성길은 최 씨의 발길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청소도구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성길이 낮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으니까 저리 비켜요. 일해야 하니까. 박성길은 사람들의 조롱을 뒤로한 채 낡은 경비 초소로 들어갔습니다. 초소 구석진 사물함 안쪽에는 누렇게 변색된 엔진 설계도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성길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쳐 설계자 박성길이라는 이름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배신자 조영식의 이름으로 세상에 팔리고 있는 그 엔진은 박성길의 피와 땀이 서린 자식과도 같았습니다. 박성길이 가슴을 쥐어짜듯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영식아, 네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내 모든 걸 태워먹고 너는 그렇게 잘 살고 있니? 박성길은 울분을 삼키며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안에는 박성길이 퇴근 후 밤잠을 설쳐가며 독학한 최신 전자제어 시스템과 하이브리드 엔진 지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길은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매일같이 기술 서적을 탐독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때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한중그룹의 여제 강한의 회장의 전용차인 한정판 벤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한의 회장은 차에서 내리기도 전부터 미간을 찌푸리며 운전석의 수행기사를 쏘아보았습니다. 강한의 회장이 뒷좌석 문을 박차고 나오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김 기사, 내가 분명히 어제부터 차 바닥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진다고 하지 않았나? 내 말이 장난처럼 들려? 수행기사가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쩔쩔매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분명 어제 조영식 전무님이 직접 정비팀에 맡겨서 완벽하게 점검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때 차에서 내린 조영식 전무가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강한희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영식 전무가 강한희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손을 비벼댔습니다. 회장님, 너무 예민하셔서 그런 겁니다. 제가 수석 정비사들을 밤새도록 들볶아서 최고급 부품으로 다 교체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새 차보다 더 완벽합니다. 강한희 회장이 조영식 전무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조 전무, 오늘 컨소시엄 체결식은 우리 그룹의 운명이 걸린 일이야. 만에 하나 차에 문제 생기면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조영식 전무가 가슴을 쾅쾅 치며 자신만만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유, 회장님, 저 조영식 아닙니까? 제가 누구보다 회장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2차로 가시죠. 조영식 전무는 사실원가 절감을 위해 핵심 부품을 저가 재생품으로 갈아치운 상태였지만 자신의 입지를 위해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조영식 전무는 수행기사를 향해 눈짓하며 빨리 차를 대기시키라고 압박했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박성길의 눈에 벤츠 하부에서 떨어지는 이물질이 포착되었습니다. 박성길은 본능적으로 차 밑으로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액체를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박성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냉각수와 엔진 오일이 뒤섞여 탁해진 액체는 엔진이 곧 멈출 것이라는 치명적인 경고였습니다. 박성길은 급히 주차장 기둥에 설치된 인터폰으로 달려가 관리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성길이 다급한 목소리로 인터폰에 대고 외쳤습니다. 소장님, 지금 나가는 회장님 차 세워야 합니다. 냉각수가 새고 있어요. 저대로 나가면 엔진이 붙어버립니다. 인터폰 너머로 관리소장의 짜증 섞인 호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씨, 너 미쳤어? 지금 누구 차를 세우라는 거야? 네가 벤츠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지랄이야. 박성길이 가슴을 치며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소장님,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지금 저 차 운행하면 큰일 납니다. 관리소장이 코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씨, 너 오늘부로 해고되고 싶어? 경비 주제에 감히 회장님 차에 저주를 퍼부어? 당장 입 닥치고 내 구역이나 닦아.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내 발로 나가게 해줄 테니까. 뚝소리와 함께 인터폰이 끊기자 박성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멀어져가는 벤츠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성길은 유니폼 안쪽에 숨겨두었던 낡은 렌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불안한 기계음이 지하 주차장의 공기를 타고 박성길의 귓가를 어지럽게 파고들었습니다. 박성길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저 차는 머지않아 멈출 것이고 그 순간이 곧 닥칠 재앙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성길은 차가 사라진 통로를 한참 동안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지하 주차장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욱 무겁고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강한희 회장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감색 수트 차림으로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강한희 회장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길을 열었죠. 강한희 회장이 뒷좌석에 오르자 수행기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차 안의 대형 모니터에는 본사에 있는 조영식 전무의 얼굴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조영식 전무가 화면 너머로 허리를 숙이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컨소시엄 체결식은 제가 모든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도착만 하시면 바로 승전보를 울릴 준비가 끝났습니다. 강한희 회장이 무릎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가볍게 툭툭 치며 대답했습니다. 조 전무, 내 차 정비는 정말 확실하게 된 거 맞지? 어제까지도 엔진 쪽 진동이 영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조영식 전무가 손사래를 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유, 회장님, 제가 누굽니까? 어제 퇴근도 안 하고 제가 직접 밤새워서 수석 정비사들을 지휘했습니다. 지금 그 차 상태는 새 차보다 더 매끄러울 겁니다. 강한희 회장이 서류를 넘기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체결식은 우리 그룹의 100년 대계가 걸린 일이야. 만약 차 때문에 지각이라도 하면 조 전무, 당신은 오늘부로 짐 쌀 준비해야 할 거야. 조영식 전무가 식은땀을 닦으면서도 자신만만하게 소리쳤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제 목숨을 걸고 보장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강한희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수행기사가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았습니다. 벤츠는 매끄럽게 지하 주차장 통로를 지나 지상으로 나가는 오르막길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르막길의 절반쯤 올랐을 때 엔진 내부에서 마치 맷돌에 쇠가 갈리는 듯한 날카롭고 끔찍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콰드득, 쾅! 거대한 충격과 함께 차체가 통제 불능의 진동으로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수행기사가 당황하여 운전대를 꽉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차가 이상합니다. 엔진이 멈춘 것 같습니다. 강한희 회장이 앞좌석 시트를 붙잡으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김 기사,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당장 어떻게 좀 해봐. 수행기사가 필사적으로 제시동 버튼을 눌렀지만 차는 검은 연기를 쿨럭쿨럭 내뿜으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주차장 출구 한복판에 멈춰버린 차 때문에 뒤따르던 차들이 일제히 경적을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강한희 회장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체결식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20분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출근길 정체를 고려하면 지금 예비 차량을 부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강한희 회장이 화상 화면 속의 조영식 전무를 향해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조영식, 완벽하다며. 이게 지금 완벽한 상태야? 내 그룹의 미래가 이 오르막길에서 멈춰 섰단 말이야. 화면 속 조영식 전무가 사색이 되어 입술을 달덜 떨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수리했는데. 김 기사, 당장 본인 열고 확인해봐. 수행기사가 차 밖으로 뛰어나가 보닛을 열자 뜨거운 증기와 함께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소화기를 들고 대기했지만 첨단 전자 장비로 꽉 찬 한정판 벤츠의 엔진룸은 그들에게 거대한 미로 같았습니다. 수행기사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강한희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서비스 센터에 연락했는데 견인차가 오려면 1시간은 걸린다고 합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잠겨서 저희 손으로는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강한희 회장이 차 안에서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포기해야 하는 건가?
이 중요한 순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다니. 강한희 회장의 눈에서 절망 섞인 눈물이 고이려던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청소용 카트를 밀고 오던 박성길이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성길은 쓰고 있던 보안 경비 모자를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박성길의 눈빛이 순식간에 20년 전 공장을 호령하던 명장의 날카로운 기운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성길이 구부정하던 허리를 꼿꼿이 펴고 사고 차량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동료 경비원 최 씨가 박성길의 팔을 붙잡으며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박 씨, 너 미쳤어? 저기 회장님 차야. 경비 따위가 갈 자리가 아니라고. 박성길이 최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사람 잡는 것보다 기계 죽는 게 더 급해. 비켜. 박성길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경호원들의 저지선을 뚫고 차 앞에 섰습니다. 당황하는 수행기사의 손에서 손전등을 낚아챈 박성길이 엔진룸 내부를 훑었습니다. 강한희 회장이 차 문을 열고 내리며 박성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야? 경비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비켜. 박성길은 강한희 회장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엔진 깊숙한 곳에 배선 뭉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박성길이 강한희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 차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늦고 싶지 않으시면 비키세요. 강한희 회장은 순간 박성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성길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뜨거운 엔진 블록 안으로 거침없이 맨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박성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박성길의 손가락이 복잡한 부품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 마침내 문제의 근원을 움켜쥐었습니다. 엔진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살갗을 태울 듯이 뜨거웠지만 박성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손을 더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지켜보던 수행기사가 비명을 지르며 박성길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보세요, 경비 아저씨. 그러다 팔 다 녹아요. 당장 빼세요. 박성길이 수행기사의 손을 매몰차게 쳐내며 낮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맥을 짚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강한희 회장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에 입술을 파르르 떨며 박성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성길의 손가락이 기름때와 열기 속을 헤집더니 마침내 손바닥만 한 금속 부품 하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박성길이 그 부품을 눈앞으로 가져와 살피더니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강한희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박성길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게 대체 무슨 부품이기에 그렇게 보시는 거죠? 박성길이 부품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강한희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회장님, 이 차를 누가 정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살인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조잡하기 짝이 없는 짝퉁 부품이 박혀 있었단 말입니다. 강한희 회장이 충격을 받은 듯 뒷걸음질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 전무가 분명히 최고급 부품으로 밤새워 교체했다고 했는데 박성길이 유니폼 안쪽에서 낡고 기름진 소형 렌치를 꺼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회장님, 20년 전 제가 설계했던 바이패스 안전장치를 누가 이따위 쓰레기 부품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까? 기계를 모르는 놈이 돈독이 올라서 장난을 쳐놨단 말입니다. 바이패스 안전장치라는 단어가 박성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강한희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한중그룹 초기 엔진 설계 당시 세상에 단 두 사람, 설계자인 박성길과 강한희 회장만이
공유했던 비밀 설계의 핵심 명칭이었습니다. 강한희 회장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 박성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바이패스? 당신 그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야? 대체 정체가 뭐야? 박성길은 대답 대신 보닛 안쪽의 특정 밸브에 렌치를 걸고 온 힘을 다해 조였습니다. 박성길의 팔 근육이 터질 듯 팽창하며 금속과 금속이 맞물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익, 탁. 박성길이 수행기사를 향해 고개를 까딱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시동 거세요. 당장. 수행기사가 홀린 듯 운전석으로 뛰어들어가 스타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지하 주차장이 떠나갈 듯한 거대한 엔진음이 폭발했습니다. 우오오왕. 마치 잠들었던 맹수가 포효하며 깨어나는 듯한 웅장하고 매끄러운 고동 소리였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던 입주민들과 관리 직원들이 일제히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침을 꿀꺽 삼키며 박성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저 노인네가 진짜로 차를 살렸어? 벤츠 서비스 센터에서도 못 고친다는 차를 경비가 고쳤단 말이야? 강한희 회장은 엔진의 고동 소리를 들으며 온몸을 타고 흐르는 전율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강한희 회장이 떨리는 손을 뻗어 박성길의 기름때 묻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박성길. 당신 박성길 명장님 맞으시죠? 20년 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박성길은 강한희 회장의 손길을 조용히 피하며 바닥에 놓았던 청소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성길이 다시 보안 캡 모자를 눌렀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지하 주차장을 닦는 경비원일 뿐입니다. 시간 없으시지 않습니까? 체결식 늦으시겠어요. 어서 가십시오. 강한희 회장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려 급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잠깐만요. 명함이라도 받아주세요. 제가 곧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박성길은 명함조차 쳐다보지 않은 채 낡은 청소 카트를 밀며 주차장의 어두운 구석으로 묵묵히 사라졌습니다. 강한희 회장은 멀어져가는 박성길의 굽은 뒷모습을 보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쳤습니다. 수행기사가 조심스럽게 차 문을 열며 강한희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일단 타셔야 합니다. 차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강한희 회장은 차에 올라타면서도 시선을 주차장 구석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벤츠는 언제 문제가 있었냐는 듯 환상적인 출력을 내뿜으며 경사로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강한희 회장이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한희 회장의 목소리는 서슬 퍼런 서리와도 같이 차가웠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지하 주차장 경비 박성길에 대해 조사해. 지난 2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1분 단위로 샅샅이 파악해서 내 앞에 가져와. 토씨 하나라도 틀리면 당신 해고야. 비서실장의 당황한 대답이 들려왔지만 강한희 회장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강한희 회장은 백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지하 주차장 입구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편 본사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조영식 전무는 차가 다시 움직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영식 전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정비팀이 가서 고친 거야? 역시 내가 사람을 잘 썼군. 비서가 머뭇거리며 조영식 전무에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전무님. 현장에 있던 경비원 노인이 손을 댔는데 시동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그 경비원이 바이패스라는 말을 했다고 수행기사가 보고했습니다. 조영식 전무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조영식 전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조영식 전무가 비서의 멱살을 잡듯 소리쳤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바이패스? 그 이름을 그 놓친 네가 어떻게 알아? 당장 주차장 관리실에 연락해. CCTV 전부 삭제하라고 해. 당장. 조영식 전무는 미친 사람처럼 책상 위의 서류들을 헤집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스로 매장했다고 믿었던 거대한 그림자가 다시 자신을 덮쳐오는 공포에 조영식 전무의 전신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체결식을 무사히 마친 강한희 회장은 한중그룹 본사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비서실장이 내민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낚아채듯 뺏었습니다. 강한희 회장은 서류의 첫 장을 넘기기도 전에 떨리는 손가락을 진정시키려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박성길의 지난 20년이 고스란히 담긴 참혹한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강한희 회장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동자가 분노와 슬픔으로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조영식 전무가 박성길의 기술을 훔친 것도 모자라 공장에 불을 지르고 박성길에게 방화범이라는 누명까지 씌웠다는 대목에서 강한희 회장은 서류를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강한희 회장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서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믿었던 조영식이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야.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을 내가 지하주차장 바닥에서 굴리게 놔뒀단 말이지. 강한희 회장은 비서실장이 말릴 틈도 없이 다시 코트를 챙겨들고 지하주차장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어둡고 좁은 지하주차장 경비실 안에는 박성길이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기대어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박성길의 거친 손은 여전히 기름때가 가시지 않은 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강한희 회장은 차마 박성길을 깨우지 못하고 그 앞에 멈춰서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인기척에 눈을 뜬 박성길이 당황하여 몸을 일으키려 하자 강한희 회장이 박성길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강한희 회장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박성길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명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명장님이 그런 고초를 겪고 계신 줄도 모르고 제가 조영식 같은 놈을 곁에 두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박성길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강한희 회장의 손을 조심스럽게 밀어냈습니다. 박성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다 지난 일입니다. 저는 이제 기술자 박성길이 아니라 그냥 주차장 경비원 박씨일 뿐입니다.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다 가고 싶습니다. 박성길은 다시 보안 캡 모자를 집어들고 경비실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강한희 회장이 박성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명장님, 그럼 대한민국 자동차의 자존심은 어떡합니까? 조영식 그놈이 명장님의 이름을 팔아 우리 그룹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명장님의 자식 같은 기술들이 저런 사기꾼 손에 짓밟히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자식 같은 기술이라는 말에 박성길의 발걸음이 돌바닥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박성길의 등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마침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박성길이 충혈된 눈으로 강한희 회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놈이 아직도 내 기술로 장난을 치고 있습니까? 강한희 회장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박성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명장님, 도와주세요. 아니, 명장님의 자리를 되찾으세요. 조영식이 더 이상 우리 자동차를 망치지 못하게 명장님이 직접 끝내주셔야 합니다.
박성길은 한참 동안 천장의 낡은 전등을 바라보더니 마침내 굳게 닫혔던 입술을 열었습니다. 박성길이 결연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자식들을 저런 놈 손에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다음 날 아침 9시 한중그룹 본사 정문 앞에는 강한희 회장이 직접 보낸 최고급 검은색 의전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낡은 경비복 대신 세련된 회색 정장을 차려입은 박성길이 내렸습니다. 박성길은 굽어있던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본사 로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귀빈의 등장에 수군거리며 길을 내주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조영식 전무가 박성길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조영식 전무는 눈앞에 서 있는 박성길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들고 있던 가죽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조영식 전무가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서 선생님, 선생님이 여긴 어떻게 죽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겁니까? 박성길은 조영식 전무의 귓가로 다가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박성길이 조영식 전무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너는 여전히 기계보다 못한 존재로 살고 있구나. 내가 만든 엔진이 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영식아. 조영식 전무는 박성길의 서슬 퍼런 눈빛에 눌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성길은 조영식 전무를 차갑게 지나쳐 강한희 회장이 기다리는 20층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강한희 회장은 전 임직원을 비상 소집하여 대강당에서 박성길의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강한희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우렁차게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 박성길 명장님을 우리 한중그룹의 기술총괄 이사로 임명합니다. 신차 프로젝트의 모든 권한은 박 이사님께 귀속되며 조영식 전무를 포함한 기존 기술팀은 모두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세요. 강당 안은 순식간에 술렁임으로 가득 찼지만 박성길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성길은 곧장 사내 중앙연구소로 내려가 최첨단 정비 시스템 앞에 섰습니다. 연구원들은 경비원 출신 노인이라며 박성길의 등 뒤에서 쑥덕거리고 비웃었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박성길에게 물었습니다. 이사님, 여기 데이터 시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엔진은 옛날 방식으론 못 잡습니다. 컴퓨터가 다 하는 세상인데 뭘 보시겠다는 건가요? 박성길은 대답 대신 가운 주머니에서 낡은 의료용 청진기 하나를 꺼내 엔진 블록에 가져다 댔습니다. 박성길이 눈을 감고 미세한 진동에 집중하더니 특정 부위를 렌치 뒷부분으로 툭 쳤습니다. 순간 모니터에 가득했던 에러 메시지들이 사라지고 엔진의 회전수가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지켜보던 연구원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모니터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수천 페이지의 로그 데이터로도 한 달 내내 찾지 못했던 버그를 박성길이 단 1분 만에 해결한 것이었죠. 연구소장은 무릎을 꿇듯 허리를 숙이며 박성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사님, 아니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설을 몰라봤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박성길은 연구소장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는 인간이 조작할 수 있지만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조영식 전무가 결제한 부품 리스트 다 가져오세요. 하나라도 빼먹으면 당신들도 공범입니다. 한편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광경을 모니터링하던 조영식 전무는 분노로 얼굴이 검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조영식 전무가 책상 위의 스탠드를 벽으로 집어 던지며 광기 어린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성길, 당신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내 손으로 당신을 다시 한번 지옥으로 보내주지. 이번엔 회장도 같이 죽는 거야. 조영식 전무는 은밀하게 협력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차 시승의 차량에 가해질 끔찍한 조작을 지시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한중그룹과 박성길에게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성길의 지휘 아래 탄생한 차세대 엔진 마스터피스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기존 엔진보다 연비는 절반으로 줄이고 출력은 오히려 40%나 끌어올린 이 괴물 같은 심장에 전 세계 외신들은 일제히 경탄을 쏟아냈죠. 본사 연구소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성길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자네들 화면 속에 찍히는 숫자만 믿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하나? 엔진은 살아있는 생물이야. 자네가 정직하지 않으면 이놈도 금방 알아차리고 비명을 지른단 말이야. 박성길의 질책에 안경을 고쳐 쓰던 수석 연구원이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저희가 수치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엔진의 진동 소리를 직접 몸으로 느껴보겠습니다. 박성길은 연구원의 어깨를 툭 치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기계는 사람을 속이지 않아. 속이는 건 언제나 탐욕에 눈이 먼 인간이지. 기술자는 그 탐욕을 경계해야 하는 법이야. 연구소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한희 회장이 박수를 치며 다가왔습니다. 강한희 회장이 박성길의 손을 잡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우리 그룹 주가가 창사 이래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사님은 이제 우리 한중의 보물입니다. 박성길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으며 강한희 회장에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보물이라니요. 저는 그저 굴러가는 차를 고치는 게 즐거운 늙은이일 뿐입니다. 과찬이십니다. 강한희 회장이 박성길의 등을 가볍게 밀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니요, 조만간 대대적인 특별 전시회를 열어서 이사님의 공로를 전 세계에 알릴 겁니다. 명예회복은 이제 시작이에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박성길은 명예라는 말에 잠시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박성길은 결제 서류를 챙겨 로비로 내려오다가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박성길을 노망난 노인이라 부르며 무시했던 관리소장과 최 씨, 이 씨가 초라한 차림으로 서성거리고 있었죠. 관리소장이 박성길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이사님, 아니 명장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명장님 같은 분을 몰라보고 저희가 입을 함부로 놀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성길 뒤에 서 있던 비서가 불쾌한 표정으로 그들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박성길은 비서의 손을 제지하고 관리소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성길이 관리소장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지난 일입니다.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몰라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 가보세요. 다시는 이런 일로 본사까지 오지 마시고요. 최 씨와 이 씨도 옆에서 손을 비비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길은 그들을 뒤로 한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박성길은 바쁜 업무 중에도 가끔 지하 주차장 4층을 다시 찾았습니다.
고급 세단들이 즐비한 주차장 바닥을 살피던 박성길이 허리를 굽혀 작은 볼트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박성길이 볼트에 묻은 먼지를 불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작은 놈 하나가 빠지면 수천 명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법이지. 화려한 이사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런 게 더 잘 보이는구먼. 그 시각 조영식 전무는 자신의 집무실 조명을 어둡게 한 채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영식 전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신차의 핵심 제어 시스템인 MCU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조영식 전무가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성길, 당신이 아무리 대단한 장인이라도 보이지 않는 코드는 못 잡겠지. 시속 100km가 넘는 순간 내 놈이 만든 이 걸작은 거대한 관이 될 거다. 조영식 전무는 특정 속도에 도달하면 조향 장치를 완전히 잠가버리는 치명적인 해킹 코드를 엔진 제어 시스템 깊숙한 곳에 심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성길은 왠지 모를 기계적 직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성길은 밤마다 연구소에 홀로 남아 신차 마스터피스의 구석구석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박성길이 청진기를 대고 엔진의 맥박을 살피며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이봐, 이상하게 엔진 소리는 완벽한데 내 등 뒤가 왜 이렇게 서늘한지 모르겠어. 소프트웨어 쪽은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 비서가 태블릿 PC를 보여주며 박성길을 안심시키려 말했습니다. 이사님, 수천 번의 가상주행 테스트를 거쳤지만 단 한 번의 에러도 없었습니다. 조 전무 측 기술진들도 이번엔 정말 협조적으로 나왔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성길은 비서의 말에도 불구하고 미간의 주름을 펴지 못했습니다. 강한희 회장은 시연회 당일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겠다고 발표하며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강한희 회장이 박성길의 손을 꽉 잡으며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사님,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해서 우리 한중의 기술력이 얼마나 완벽한지 증명해 보일게요. 이사님을 믿습니다. 박성길은 강한희 회장의 열정적인 모습에 대답 대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박성길은 시연회 전날 밤 마지막으로 차량 하부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박성길은 만에 하나 발생할 전자장비의 마비를 대비해 수동으로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아날로그식 비상 탈출 장치를 비밀리에 설치했습니다. 박성길이 유압 실린더에 직접 연결된 빨간 레버를 고정하며 다짐했습니다. 기계는 배신하지 않지만 사람은 배신하는 법이지. 회장님의 목숨을 컴퓨터 조각 따위에만 맡길 수는 없어. 작업을 마친 박성길이 얼굴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낼 때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은밀하게 보고했습니다. 보안팀장이 주변을 살피며 박성길의 귓가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어젯밤 조영식 전무가 외부 해커와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시연회 때 큰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했습니다. 박성길이 유니폼 안쪽에 낡은 렌치를 꽉 움켜쥐며 보안팀장에게 대답했습니다. 역시 쥐새끼는 구석에 몰려야 본색을 드러내는 법이군.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가 직접 끝낼 테니 팀장님은 회장님 주변 경호를 2배로 늘리세요. 박성길은 어두운 트랙 너머를 응시하며 폭풍 전야의 정적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자신이 닦아온 인생의 길이 내일 단 한 번의 주행으로 판가름 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며 박성길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의 화려한 조명이 거대한 전용 트랙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백 명의 취재진이 카메라 셔터를 터뜨리며
한중그룹의 신차 마스터피스를 주목했습니다. 강한의 회장은 은색 레이싱 수트를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강한의 회장이 헬멧을 고쳤으며 통제실에 있는 박성길 이사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명장님, 지금 제 심장 소리가 들리시나요? 우리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통제실 모니터를 주시하던 박성길 이사가 무전기를 입가에 가져다 대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엔진 소리는 완벽합니다. 평소 연습하신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강한의 회장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았습니다. 차량은 매끄러운 곡선을 그리며 트랙 위로 미끄러져 나갔고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통제실 구석에서 조영식 전무는 식은땀이 흐르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조영식 전무가 입술을 바르르 떨며 옆에 선 비서에게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해킹 코드는 확실하게 심어둔 거 맞지? 중간에 멈추거나 하면 내 목숨도 없는 줄 알아.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무님, 걱정 마십시오. 시속 100km를 넘는 순간 시스템이 완전히 조영식 전무님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설계했습니다. 조영식 전무는 화면 속 강한희 회장의 차량이 속도를 높이는 것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트랙의 직선 구간에 진입한 차량이 순식간에 시속 120km를 돌파했습니다. 그 순간 조영식 전무의 손가락이 태블릿 PC의 실행 버튼을 거칠게 눌렀습니다. 차량 내부에 장착된 대형 모니터가 갑자기 붉은 빛으로 전멸하며 먹통이 되었습니다. 강한의 회장이 당황하여 조향 핸들을 꺾으려 했지만 핸들은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한의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무전기에 대고 절규했습니다. 명장님, 차가 이상해요. 핸들이 안 돌아가요. 브레이크도 안 먹혀요. 제발 살려주세요. 통제실의 모든 모니터가 블랙아웃되자 연구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성길 이사가 책상을 쾅 내리치며 조영식 전무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박성길 이사가 조영식 전무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가며 호통을 쳤습니다. 조영식, 내 놈이 기어이 일을 저질렀구나. 당장 멈추지 못해. 조영식 전무가 박성길 이사의 손을 뿌리치며 통제실 전원 스위치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끝이야, 박성길. 당신이랑 회장 모두 여기서 매장당하는 거라고. 그때 박성길 이사가 미리 배치해둔 보안팀 요원들이 조영식 전무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보안팀장이 조영식 전무를 바닥에 짓누르며 박성길 이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사님, 조영식 전무 신병 확보했습니다. 통신 장비는 제가 차단하겠습니다. 박성길 이사가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꺼내 차량의 보조 회로를 연결하며 무전기에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대시보드 아래 오른쪽 구석을 보세요. 강한의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더듬거리는 손으로 대시보드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강한의 회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성길 이사에게 되물었습니다. 찾았어요. 빨간색 핀이 보여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명장님, 박성길 이사가 모니터 대신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걸 힘껏 뽑으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레버를 끝까지 당기세요. 기계식 유압이 브레이크를 잡아줄 겁니다. 강한희 회장이 사력을 다해 비상핀을 뽑고 레버를 잡아당겼습니다. 차량 하부에서 콱과광 하는 굉음과 함께 금속이 지면을 긁는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가속도가 너무 붙은 차량은 쉽게 멈추지 않고
관람석을 향해 무섭게 미끄러졌습니다. 관중석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고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성길 이사가 통제실 유리창을 의자로 박살내며 트랙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박성길 이사가 주머니에서 권총처럼 생긴 원격 강제 정지 장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연구소장이 겁에 질려 박성길 이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사님, 너무 위험합니다. 직접 나가시면 차에 치일 수도 있어요. 박성길 이사가 연구소장의 손을 뿌리치며 트랙 한복판으로 뛰어갔습니다. 내 자식이 괴물이 되어 사람을 치게 놔둘 순 없어. 저 차는 내가 만든 거야. 박성길 이사가 달려오는 차량의 엔진룸 방향을 겨냥해 정지장치의 트리거를 당겼습니다. 강력한 전자기파가 엔진의 연료 공급 펌프를 물리적으로 타격하여 강제 폐쇄했습니다. 차량 엔진이 컥 하는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멈췄고 타이어가 타는 연기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차량은 관중석 펜스 불과 10cm 앞에서 멈췄고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강한희 회장은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전신을 부들부들 떨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성길 이사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보닛을 넘어 운전석 문을 강제로 뜯어냈습니다. 박성길 이사가 강한희 회장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멈췄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강한희 회장이 박성길 이사의 작업복을 꽉 쥐며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명장님, 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명장님이 아니었으면. 박성길 이사가 강한희 회장을 부축해 차 밖으로 끌어내며 관중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사장 스피커에서는 조영식 전무의 비명 섞인 욕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성길 이사가 무전기를 꺼내 조영식 전무가 있는 통제실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식아, 기계는 정직하다고 내가 말했지. 네가 심은 거짓은 내 기계가 스스로 뱉어냈다. 이제 네가 죗값을 치를 차례다. 강한희 회장은 박성길 이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강한희 회장의 눈빛은 공포를 넘어 배신자에 대한 서늘한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박성길 이사는 뜨거운 엔진의 열기를 느끼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트랙 위로 박성길 이사가 강한희 회장의 어깨를 단단히 부축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강한희 회장은 아직 가시지 않은 충격에 비틀거렸지만 박성길 이사의 손을 꼭 쥔 채 무대 중앙으로 향했죠. 박성길 이사가 무대 위에 설치된 대형 제어 콘솔에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연결하며 외쳤습니다. 모두 저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벌어진 사고는 단순한 기계 결함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행사장 메인 스크린에는 복잡한 영문 숫자 대신 조영식 전무가 심어놓은 악성 코드의 실행 경로가 붉은 선으로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지켜보던 취재진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터뜨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행사장 뒤쪽 출구에서 몰래 빠져나가려던 조영식 전무가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보안팀 요원이 조영식 전무의 팔을 낚아채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 전무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회장님께서 찾으시는데 조용히 따라오시죠. 조영식 전무는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당장 비켜.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조영식 전무를 무대 중앙으로 거칠게 끌고 가 전 세계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박성길 이사가 주머니에서 조영식 전무의 개인 단말기를 꺼내 강한희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박성길 이사가 조영식 전무를 매서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영식아, 네가 20년 전에 내 공장에 불을 지르고 도망칠 때 챙겼던 그 비밀 녹취 파일, 설마 아직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 강한의 회장이 단말기 속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행사장 전체에 20년 전의 음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녹취 속 조영식 전무의 젊은 목소리가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스승님만 없으면 이 기술은 다 내 거야. 오늘 밤 공장에 불을 질러. 증거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박성길한테 뒤집어 씌우란 말이야. 녹취가 끝나자 행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영식 전무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강한의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전 세계를 향해 선포했습니다. 한중그룹은 이번 사고를 은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술의 심장을 갉아먹은 이 배신자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준 박성길 명장님이야말로 우리 그룹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박성길 이사가 멈춰 선 사고 차량의 보닛을 다시 활짝 열었습니다. 박성길 이사가 보닛 내부의 빨간색 비상 레버를 가리키며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디지털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기계식 아날로그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치한 이 비상장치가 없었다면 오늘 한중그룹의 미래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기술자의 양심은 컴퓨터 코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손끝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행사장 안으로 검찰 수사관들과 검사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사가 조영식 전무 앞에 멈춰서서 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조영식 씨, 당신을 20년 전 방화 및 특수절도 그리고 오늘 발생한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제 평생 감옥에서 죗값을 치러야 할 겁니다. 조영식 전무는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미친 사람처럼 허공에 대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모함이야. 박성길 네가 꾸민 짓이지. 내가 죽어도 넌 안 돼. 비참하게 끌려나가는 조영식 전무의 뒷모습을 보며 박성길 이사는 비로소 20년 묵은 가슴 속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한의 회장이 박성길 이사의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강한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박성길 이사에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명장님, 이제 명장님의 자리를 되찾으셔야죠. 우리 그룹 부회장직을 맡아주세요. 제가 가진 주식도 절반을 명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제발 제 곁에서 우리 회사를 지켜주세요. 박성길 이사는 강한의 회장의 파격적인 제안에도 흔들림 없이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성길 이사가 강한의 회장의 손을 부드럽게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높은 자리에 앉아 서류에 도장 찍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기름 냄새 맡으며 차를 만질 때 가장 행복한 늙은 기술자일 뿐입니다. 부회장직은 사양하겠습니다. 강한의 회장이 당황하며 박성길 이사의 옷소매를 붙잡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명장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박성길 이사가 트랙 너머에서 자신을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젊은 엔지니어들을 가리켰습니다. 박성길 이사가 강한의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돈이나 권력 대신 제 이름을 딴 기술교육재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조영식 같은 자가 아니라 정직하게 기계를 사랑하는 어린 인재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꿈입니다. 강한의 회장은 박성길 이사의 숭고한 뜻에 감동하여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강한희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박성길 이사에게 약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장님.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해 제가 명장님의 이름을 딴 세계 최고의 아카데미를 세우겠습니다. 시승 회장은 순식간에 수천 명의 관객이 보내는 폭발적인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성길 이사는 평생을 괴롭혔던 경비원 박 씨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거장 박성길로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성길 이사의 눈가에는 지나온 세월의 고통을 씻어내는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박성길 이사는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며 기술자로서 살아온 자신의 삶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승회장의 광풍이 지나간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세상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법정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조영식 전무와 그 일당들에게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던 날, 박성길 원장은 법정 밖 벤치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국가는 박성길 원장이 잃어버렸던 모든 특허권과 재산을 복구해 주었고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적인 사과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강한희 회장은 박성길 원장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한중그룹 본사의 상징이었던 지하주차장 전체를 뜯어고쳤습니다. 차갑고 어두웠던 주차장은 이제 전 세계 유망주들이 모여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박성길 자동차 기술 아카데미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카데미 입구에서 박성길 원장이 흰색 작업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어린 제자들 앞에 섰습니다. 박성길 원장이 엔진 블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 쇠덩어리가 지금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리니? 앞줄에 앉은 젊은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박성길 원장에게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제 귀에는 그냥 규칙적인 금속 마찰음으로만 들립니다. 더 세밀하게 들어야 할까요? 박성길 원장이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기계는 정직하단다. 네가 이 아이의 속사정을 진심으로 궁금해하면 어느 순간 숨소리가 들릴 거야. 기술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배우는 거란다. 그때 실습실 한편에서 바닥을 닦던 관리 직원 최 씨가 박성길 원장에게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과거 박성길 원장을 노망난 노인이라 불렀던 최 씨는 이제 아카데미의 성실한 관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씨가 걸레를 내려놓으며 박성길 원장의 눈치를 살피고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 아니 원장님. 실습실 바닥에 기름 한 방울 안 남게 싹 닦아놓았습니다. 혹시 제가 더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박성길 원장이 최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최 씨 형님, 고생 많으셨어요. 형님이 주차장을 깨끗하게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기계를 만질 수 있는 겁니다. 늘 감사합니다. 최 씨는 박성길 원장의 따뜻한 배려에 눈시울을 붉히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님 같은 분을 몰라봤던 저를 생각하면 지금도 밤잠이 안 옵니다. 저를 이렇게 거두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주차장 출구 쪽에서 경쾌한 경적 소리가 들리더니 강한희 회장이 직접 운전하는 벤츠가 실습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한희 회장은 화려한 수트 대신 박성길 원장과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한희 회장이 장갑을 끼며 박성길 원장에게 장난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박 원장님, 저 오늘 일주일 만에 출석했습니다. 우리 아카데미 1호 장학생인 저를 잊으신 건 아니겠죠? 박성길 원장이 허허 웃으며 강한희 회장에게 작업 도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요즘 엔진 조립 속도가 부쩍 느려지셨던데 오늘은 보충 수업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강한희 회장이 보닛을 열며 즐거운 목소리로 박성길 원장에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이 엔진의 실린더를 맞춰보겠습니다. 원장님이 옆에서 꼼꼼하게 봐주셔야 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엔진 곁에 서서 기름 냄새를 맡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한중그룹에서 생산되는 모든 신차의 엔진룸에는 메스터드 바이 S. G. 파크이라는 박성길 원장의 사인이 금색으로 각인되어 나갔습니다. 이 사인은 전 세계 자동차 마니아들 사이에서 완벽한 심장을 상징하는 최고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실습실 입구에서 고급 세단을 탄 중년 여성이 내려 박성길 원장을 찾으며 소리쳤습니다. 과거 주차장에서 박성길 원장에게 먼지가 날린다며 모욕을 줬던 입주민이었습니다. 입주민이 당황한 기색으로 박성길 원장에게 다가와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 차 엔진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정비소에서도 못 잡는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예전엔 정말 몰라뵙고 신뢰가 많았습니다. 박성길 원장은 차를 보지도 않고 여성을 조용히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부인, 차를 고치기 전에 먼저 배우셔야 할 게 있습니다. 기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계를 탈 자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자 박성길 원장이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카데미 제자들이 닦아놓은 이 바닥을 먼저 보십시오. 이 깨끗한 마음을 이해하실 때 그때 다시 오세요. 제가 직접 고쳐드리겠습니다. 여성은 박성길 원장의 위험 있는 태도에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어느덧 화창한 오후의 햇살이 지하 주차장 입구를 타고 들어와 실습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박성길 원장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신이 경비일을 시작할 때 앉았던 구석진 자리를 찾았습니다. 강한희 회장이 박성길 원장에게 다가와 순금으로 제작된 소형 렌치를 선물로 건넸습니다. 강한희 회장이 박성길 원장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 렌치는 원장님의 정직한 인생을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원장님 덕분에 우리 그룹뿐만 아니라 제 인생도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박성길 원장이 금색 렌치를 손에 쥐고 소년처럼 맑은 눈빛으로 강한희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 주차장에서 사람들의 차를 닦으며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가장 높은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요. 박성길 원장은 눈을 감고 아카데미 전체를 울리는 엔진들의 고동 소리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실습실 저편에서는 제자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연장 부딪히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박성길 원장이 나지막하게 읊조리는 목소리가 주차장의 공기를 타고 따뜻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기계는 절대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기만 하다면 말이죠. 박성길 원장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거대한 엔진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인생의 마지막 전성기가 시작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더 이상 소외된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동차의 미래가 피어나는 가장 눈부신 무대였습니다. 박성길 원장은 제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낮은 지하 주차장에서조차 자신의 실력과 정직함을 잃지 않았던 박성길 명장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실력보다는 탐욕과 줄대기가 우선인 세상이지만 결국 기계는 속이지 않는다는 명장의 말처럼 진실은 언제나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입니다. 20년의 세월을 견디고 다시 세상 앞에
당당히 선 박 명장님의 손에 쥐어진 황금 렌치가 유독 눈부시게 빛나 보였던 것은 그 속에 담긴 땀방울이 진짜였기 때문일 겁니다. 한중그룹의 새로운 엔진 소리가 세상을 향해 희망차게 울려 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변치 않는 자신만의 가치를 묵묵히 지켜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박성길 명장의 통쾌한 반전 드라마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작은 위로와 카타르시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